이 늙은 교수는 참 오래도록 이 세상을 살아왔지요. 그래서 이제는 빙빙 돌려 말하는 재주가 없어졌답니다. 혹시나 나의 벗들 중에서 75살이 훌쩍 넘으신 나이에도 아직 혼자서 훌쩍 떠나는 여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저는 오늘 그 마음을 조용히 만류하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의 여행과 이 나이의 여행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그 속에서 우리 마음과 몸이 쓰는 힘은 아주 다르기 때문이지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곤 하십니다. 교수님, 나이가 들어도 혼자 여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고요? 자유롭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곤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아주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맞는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저는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어르신들의 노년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답니다. 활기차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기운을 잃어버리는 모습도 보았고 큰 병치레 없이도 몸과 마음이 빠르게 쇠약해지는 분들도 보았지요. 그분들에게서 제가 본 공통점 중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나의 벗들은 아시나요? 바로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운 것을 너무 늦은 나이에 아무 말 못한 없이 다녀오셨다는 것이었지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게 약해진다고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기하게도 그 장소가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법입니다. 조용한 것은 조용한 대로, 오래된 것은 오래된 대로, 그곳에 오랫동안 쌓인 기억과 기운이 우리를 천천히 감싸 안는 것이지요. 만약 그때 홀로 서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자기 마음만으로 끌어안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 늙은 교수는 이것을 그저 미신처럼 이야기하거나 종교적인 말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늙은 학자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뿐이지요. 우리 사람에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쓰고 나면 없어지는 힘이 있답니다. 저는 그것을 살아갈 여력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살아갈 여력은 나이가 들수록 다시 채워지는 속도가 아주 더뎌집니다. 젊을 때처럼 하루 이틀 쉬었다고 해서 금방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은 아직도 젊은 시절의 잣대로 스스로를 헤아리곤 하십니다. 이 정도쯤이야 예전 젊었을 때도 혼자서 잘 다녔는데 뭘 하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나의 벗들, 그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몸,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나 혼자 떠나는 여행은 분명 즐거움도 있지만 그만큼이나 마음속 깊은 침묵의 시간이 아주 길어지는 법이지요. 그 고요하고 긴 침묵 속에서 우리는 굳이 스스로에게 묻지 않아도 될 질문들을 만나게 된답니다. 나는 과연 충분히 잘 살아왔던가? 이제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가? 나 하나 없어도 이 세상은 잘만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젊은 날에는 곰곰이 생각해보는 철학이 될 수 있지만요. 나이가 든 뒤에는 우리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5살이 넘으신 나의 벗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홀로 가서는 안 되는 곳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입니다. 그곳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소중한 기운을 자신도 모르게 야금야금 가져가 버리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몸과 마음의 피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짙은 우울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때론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허탈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늙은 교수는 알고 있답니다. 그것을 단순히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함부로 써버려서는 안 될 귀한 힘을 너무 일찍 다 써버렸다는 마음의 신호라는 것을요. 그러니 모든 것을 혼자서만 짊어지려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이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섬세하고 부드러워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도록 이 세상을 살아온 이들이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이랍니다. 사람의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단순한 일이 아니지요.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일이고요. 우리가 어떤 공간과 마음을 나누고 관계 맺는 태도가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유를 찾아 떠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홀로 떠나는 여행은 때로는 스스로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결과처럼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함께 갈 마음 맞는 사람이 없어서 돌아올 길을 기다려주는 이가 없어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 나눌 말벗이 줄어들어서 결국 홀로 남게 되는 것이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오히려 고요에 더 약해지고 마음이 동요하기 쉬워지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조심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죽음의 흔적들이 깊이 남아있는 장소들이랍니다. 공동묘지나 위령탑, 전쟁을 기억하는 기념관, 그리고 오래된 추모공간 같은 곳들을 말합니다. 이 늙은 교수는 젊은 시절에는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며 삶의 깊은 의미들을 곱씹어 생각하곤 했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이런 곳들은 어르신들에게 아주 다른 질문들을 던지는 장소가 되더군요. 그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아니라 이제 내 삶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홀라 그런 곳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마지막을 연습하게 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답니다. 실제로 저는 퇴직을 하신 후에 홀로 이런 장소들을 자주 찾아다시던 동료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듯 보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요. 몸에 특별한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홀로 너무 오랫동안 죽음의 기운을 가까이 마주하고 지내셨던 결과였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삶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딴 자연 속입니다. 깊은 산속이나 작은 섬, 아니면 오래된 시골 마을처럼 아름답기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적막한 공간들을 말한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곳이야말로 마음을 치유해주는 좋은 공간이라고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치유라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특히 나이가 든 우리의 치유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지요. 자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요.
우리의 물음에 답해주지도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고요한 침묵이 참 편안한 휴식이 될 수 있지만요. 나이가 들면 그 침묵이 스산한 외로움으로 변해버리곤 한답니다. 저는 먼저 살아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한 어르신이 홀로 섬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 갑자기 기운을 잃고 쇠약해지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놀랄 만큼 기운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셨지요. 그분은 조용해서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깊은 고요함 속에서 하루 종일 오직 자기 자신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던 것이었지요. 세 번째로 가장 마음을 조심해야 할 곳은 우리 개개인의 아픈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장소들이랍니다. 예전에 살던 옛집이나 아쉽게 헤어진 가족과의 아련한 추억이 서린 도시, 혹은 실패와 후회가 마음속에 깊이 쌓여있는 그런 공간들이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찾아가면 지난 날들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 장소가 오히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정리해주기는커녕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게 만들곤 한답니다. 오히려 지난 과거가 지금의 우리 마음을 더욱 세게 잡아 끌어당기는 법이지요. 홀로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고요. 옆에서 이제 그만 과거는 잊고 앞으로 가자고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내게 그 마음 아픈 장소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만한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 여행은 그저 몸을 옮기는 이동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의 풍경과 이야기와 교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교류 말이지요. 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여행은 어르신들에게 생각보다 아주 큰 마음의 에너지를 쓰게 만든답니다. 이것은 결코 나의 벗들에게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오래도록 이 세상을 살아온 이 늙은 교수가 너무 늦기 전에 꼭 전해드리고 싶은 삶의 지혜일 뿐이지요. 세상은 참 넓고 가볼 곳도 많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마음의 힘은 생각보다 그리 넉넉하지 않답니다. 그러니 어디를 갈 것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 갈 것인가를 먼저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이 자꾸만 더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살펴야 할 문제는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랍니다. 더욱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함께 감싸 안아주고 다독여줄 사람이 점점 사라져간다는데 그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젊은 날의 외로움은 마치 스쳐가는 바람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감정이지만요. 나이가 들어맞는 외로움은 마치 하루 종일 우리를 감싸는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머무는 법이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사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질 뿐이지 혼자여서 진정으로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 늙은 교수는 참 많은 어르신들이 소리 없이 견뎌내고 있는 감정들을 보아왔답니다.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말하지 못하는 서운함이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어서 스스로를 점점 더 작게 만들곤 하시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홀로 여행을 떠나시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를 찾아 떠나는 용감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나도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몸부림일 때가 많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상태에서 홀로 떠나는 여행은 따뜻한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마음의 텅 빈 공간을 더욱 선명하고 아프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곳들, 그러니까 떠나던 이들의 자취가 깊게 배어있는 곳이나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적막한 자연, 혹은 가슴속 아픈 상처가 묻혀있는 공간에 홀로 서게 되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가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나온 세월 뒷편으로 흘러가고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번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지요.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나는 과연 사랑받으며 살았던 사람인가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물음들은 정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그저 우리의 기운을 조금씩 앗아갈 뿐이랍니다. 저는 가끔 노년의 우울함이 무슨 커다란 사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쓸쓸한 저녁이나 집에 돌아와도 반겨주는 이 없는 텅 빈 방, 그리고 사진 접속의 추억을 들춰보는 사소한 순간에 조용히 싹을 틔우지야. 그런데 혼자 떠난 여행은 이런 서글픈 감정들 한꺼번에 마주하게 만드니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특히나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을 묵묵히 견뎌온 우리 세대에게 노년의 고독은 그 무엇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평생을 그저 참고 견디며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몸이 힘들어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아파도 그저 괜찮다고만 말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켜켜이 쌓인 머리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몸의 신호로 나타나곤 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운이 뚝 떨어지고 세상만 살아 다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 늙은 교수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딱히 원인을 찾지 못하지만 정작 본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계십니다. 외로움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노년의 혼자 여행을 단순히 취미나 선택의 문제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분이 지금 누군가의 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보다 누군가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요, 지금 필요한 것은 낯선 곳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귀하게 지켜줄 책임이 있답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성껏 돌보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외로움을 꾹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답니다. 이제는 내 안의 외로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혼자 고립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되는 나이이지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나의 벗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조용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떠나고 싶은 것이 정말 발길 닿는 대로의 여행인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길 바라는 마음인 것인지 말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이 늙은 교수는 누군가에게 조언한다는 말을 참 아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 만큼 든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이 쌓여있고 더 이상의 지시나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저렇게 살라는 훈수가 아니라 이제는 태도를 조금 바꿔보자는 제안입니다. 여전히 젊은이들처럼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아직 건재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행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는 그 오랜 습관들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빨리 지치게 만든다는 걸 저는 수없이 지켜보아 왔습니다. 특히 혼자 여행을 계획하실 때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괜찮다며 억지로 용기를 내는 그 순간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괜찮다는 그 말은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 안의 간절한 신호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가슴 아픈 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쇠처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갓 피어난 꽃잎처럼 섬세해져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리고 마음의 피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찍 인정해야 하지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모진 세월을 견디며 살아남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감각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분들에게 몇 가지 생활의 방향을 조용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길을 나서는 목적을 바꾸어 보세요. 어디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내가 언제쯤 집으로 돌아올지 기다려주는 그런 여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비록 몸은 혼자 떠나더라도 마음까지 완전히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부를 물어봐줄 이가 곁에 있을 때 혼자됨은 외로운 고독이 아니라 여유로운 휴식이 되는 법이지요. 다음으로 내려놓으셔야 할 것은 바로 허울 뿌린 자존심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것쯤은 혼자 해야지 하는 생각은 겉보기엔 늠름해 보여도 현실에서는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의존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거운 책임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요. 노년에는 뻗어오는 도움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지혜랍니다. 또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도 주의가 필요하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습관처럼 나는 괜찮아,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 말이 정말 진심일 때도 있겠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더 이상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여는 소중한 문과 같습니다. 문을 꽁꽁 닫아걸어 잠그고 나서 외롭다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가끔은 솔직해지셔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그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만약 여행 중에 누군가에게 무례한 대우를 받거나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하는 속상한 상황을 겪으시더라도 굳이 맞서서 힘을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의 품위는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피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다루는 선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가 모든 다툼에 일일이 대답할 의무는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가라, 즉 리듬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며 일정한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하는 건 말이지요.
여행을 가시더라도 이 소중한 리듬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녀오셔야 합니다. 잠을 설치할 만큼 먼 곳이나 생활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무리한 일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노년의 삶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지속하느냐로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를 그저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부러지지 않게 잘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늙은 교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더 많은 것을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요. 대신에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덜 잃어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몸의 기운과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 말이지요. 이것들만 잘 지켜내도 노년의 삶은 충분히 고요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저는 오늘 여행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마지막 길목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건너갈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기보다 지금 머무는 이곳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끝없이 넓어 보였지만 이제는 오늘 하루의 소중한 시간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지요.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뜨고 하루를 겨울이 보낸 뒤밤에 편안히 잠자리 애들은 이 단순한 일상이 얼마나 눈물겹게 귀한 것인지 우리처럼 오래 살아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어디든 가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행이든 삶이든 내가 돌아갈 따뜻한 자리가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든 혹은 익숙한 골목과 내 몸 위를 빵 한 칸이 기다리고 있든 그 돌아갈 곳이 분명해야 우리는 길 위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홀로 떠나는 여행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노년에 홀로 있음은 젊은 날의 그것과는 결이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젊은 시절의 혼자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시간이지만요. 나이가 든 뒤에 혼자는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의 마음을 닫아거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서 사실은 누군가의 따뜻한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향기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니까요. 홀로 이 세상에 왔고 홀로 떠난다고들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만큼은 서로 기대어 함께해도 참 괜찮은 것입니다. 저도 오래 살면서 서두르지 않고 속도를 늦추는 법을 참 어렵게 배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뒤처져도 괜찮고 느릿느릿거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걷는 사람이 길가에 꽃이 피는 것도 보고 계절이 바뀌는 소리도 들으며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에 새겨진 세월을 더 깊이 읽어낼 수 있지요. 노년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란하게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깊어지는 건 말이지요.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깊어지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의 기운이고 꼿꼿한 자존심보다는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오늘 하루를 누구와 온기를 나누며 보냈는지가 훨씬 더 소중해지는 나이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벗들 중에서 요즘 부쩍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짐을 싸기 전에 먼저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전화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낯선 곳으로 떠나기 전에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이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현실로부터의 도만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나를 더 생기 있게 살아가게 하는 방향이어야 하지요. 저도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았지만 한 가지만은 여전히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별탈 없이 무사히 마치고 내일 아침에도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설레는 기대 말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계속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부디 남은 날들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결코 외롭지 않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래 살아본 이 늙은 교수가 나의 벗들에게 조용히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진심입니다.